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한 달? 대답을 하십시오. 자, 우리 이제 한 달 동안의 긴 휴식을 취하고 숨 좀 고르고 이렇게 문제풀이반에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이제 더위가 막 시작될 무렵에 다시 만나서 답답합니다. 그죠? 2달 동안 얼마나 또 이 땡볕에서 고민을 하게 될지.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을 할 텐데 여전히 이제 또 프린트물이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아무튼 그리고 이제 교재를 어제 처음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을 텐데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선 나올 거예요. 여기가 아닌 곳에서 또 문제를 낸다면 그거는 정말 출제위원들의 대단한 역량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이렇게 많은 데가 아닌 데서 나올 수는 없을 겁니다. 그죠? 아니면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다 보니 좀 접하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 때,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또 얘기를 좀 하자면, 전략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좋다면, 지난 한 달 동안 이론을 잘 정리를 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저는 2과목이지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과목이 많잖아요. 그걸 한 달 동안에 총정리하기는 그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같이 또 다잡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고 또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준비한 선생님들의 수업 진행 계획이 있어요. 그걸 맞춰줘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업 전반적으로 이번 주 내내 선생님들이 본인들의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라는 거를 설명할 겁니다. 그럼 그거를 잘 이제 접목을 해서 나도 여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라는 계획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교재의 구성이랑 프린트물이랑의 구성을 이제 3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나오는 거는 기본적인 문제, 쉬운 것들을 했고, 이제 과가 바뀌거나 아니면 시간이 될 적에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 이렇게 프린트물이 나갈 겁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작은 글씨로 이론반에서는 이 제목에 붙이지 않았던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눈치채신 분? 쌍둥이 문제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디서 볼 수 있는 단어인가 하면 초등학교 이런 인터넷 강의 같은 데 보면 틀리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이제 틀리면 쌍둥이 문제로 넘어가요.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서 이제 익숙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거를 따다가 우리도 조금 중요한 문제는 문장 하나, 문제 한 유형으로만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같은 주제지만 다른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한 문제를 했는데 쌍둥이 문제가 막 5개씩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이 그냥 교재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뒤에 가면 기출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12년 동안 계속 누적된 것들을 해당하는 과목에 대한 것들을 추출을 해갖고, 연도별은 아니고 최신 것부터 한다고 했는데 편집을 하다 보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굳이 거기다가 몇 년도 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그런 문제들로 해서 기출문제가 또 몇 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교과마다 중복된 문제가 있죠. 특히 영양학은 식사요법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중복돼 있고, 특히 영양교육이 단독 문제로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양학이라든지 식사요법을 가져다가 교육 문제를 만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쪽 과목에서도 또 선생님이 또 다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저는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다가갈 거고, 교육은 교육학 입장에서 다가갈 거고, 또 이제 뭐 판정 선생님은 판정에서 다가갈 거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한 문제가 예를 들어 2개나 3군데의 과목에서 나왔다면 요약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나가면 훨씬 더 알찬 답안이 될 수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질문 같은 것들은 수업이 끝나고는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단위 수업 교시가 마치고는 이제 제가 좀 쉬어야 되니까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정말 오늘 강의에 있는 것 중에 너무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면 체크마크를 했다가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이제 선생님들이 있는 강의실 옆에 있거든요. 조그마한 사무실, 거기에 와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 문제풀이반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앞에 했던 기본적인 것들, 워낙에
영양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길게 지루하게 지난번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엮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 작년과 동일하게 학원이 유지가 된다면 아마 이제 모의고사반이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이제 모의고사를 작년 저작년에 계속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혼자서 전과목을 돌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채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채점하기 바빠서 이제 현장 강의하시는 분들은 오답 노트를 해서 첨삭을 해서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때는 시험 답안에 대한 평가를 제가 할 시간이 없었어요. 한 주 만에 그 문제를 전부 다 주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돌려주기가 바빴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는 해봤더니 생각보다 이 답안의 완성도가 굉장히 낮아서 좀 사실은 초반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 이상하다. 거의 6개월 가까이 이론도 했고 또 문제풀이도 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그리고 이제 내 강의에 문제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 전달이 안 되고 표현이 이거밖에 안 될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를 했는데 이제 두 가지로 했죠. 하나는 정말 준비가 안 됐다라는 생각. 또 하나는 모의고사라고 하니 내가 한번 시험을 그 시간 안에 내가 몇 문제나 칠 수 있을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시험을 그냥 경험하러 왔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결과에 대해서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3월에 딱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쑥 밀물처럼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전년도. 그러면은 본인들이 모의고사를 그렇게 열심히 치고 잘 못했다는 걸 인지를, 그때도 모의고사 풀이를 하면서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너무 심하다고. 그때는 새 선생님이 이제 자기 맡은 과목을 돌려가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자각을 하고 남은 한 2개월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영양학을 공부하는 수백만의 교수님들, 학생들 중에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제일 똑똑해요. 전 과목을 이만큼 깊이 하는 사람은 없거든. 그리고 이제 조금 똑똑할 수 있는 학생이 이제 4학년들 2학기부터 열심히 이제 국가고시 공부하면 그 친구들은 또 목숨 걸고 하기 때문에 그 수준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영양학에 대해서 최고예요, 최고. 지식적인 것이 함유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문제풀이를 잘 진행을 해 나가면 작년보다는 결과가 좋지 않겠나. 어저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모집 인원이 나왔는데 달라질 수도 있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기대를 가지는 거는 이번 정부가 젊은 일자리들을 많이 늘리겠다는 것이 있었고, 공무원도 늘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사라는 이름으로 있는 자리 중에 가장 아직도 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우리 자리거든요. 영양 교사 자리가 아직도 정규직이 가장 많이 비어진 직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오픈할 거라는 기대를 하죠. 이번 정부가 시작될 때 딴 사람들은 막 촛불 이런 걸 했는데 저는 많이 뽑겠구나 그 생각을 사실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부의 모태가 될 수 있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영양교사를 뽑으면서 한 해 막 몇백 명씩 뽑고 그랬을 때가, 근데 그걸 이은 정부가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 빼고 많이 뽑겠구나 영양교사를, 그들이 만들어낸 제도였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계속 왔고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 여러분들 한 2, 3년 안에 쇼부를 봐야 돼요. 혹시라도 바뀌면. 또 우리 그 앞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양사협회에 왔다 갔었어요.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 와서 본인을 뽑아주면 그 75%까지 해주겠다 그랬어요. 마치기 전에, 자기 임직 기간을 마치기 전에 75%까지 정규직으로 영양교사를 뽑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너무, 그때 제가 막 강의를 하면서 그랬다고 하더라면서 내가 아닌 막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지를 못해서 마지막에 많이 뽑을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못 채우는 바람에 못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안 지켰어요. 전혀 안 지키고 엄청 작았어요, 그 기간 내내가. 근데 지금은 이제 실천적으로 하고 있으니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편이구나.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고, 문제풀이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단답식에 너무 익숙해 있다. 그래서 서술형이 빈약했어요, 상대적으로.
그게 우리가 이제 막 십수년 이상 그렇게 공부해왔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데 이제 시험의 패턴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서술형이 알차려면 기본 베이스 되는 이론 베이스가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정말 단답형을 약간 길게 한 것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 문제풀이를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 일단은 이제 늘 하다시피 탄수화물부터 진행한다. 우리가 항상 하면 탄수화물 박사들이에요, 박사. 책도 교재를 사면 탄수화물만 이렇게 보면 거기만 까맣고, 지질부터는 또 새 책이죠. 탄수화물에 대한 것들을 할 거고, 각 문장마다 쌍둥이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그래서 이제 혹시 어저께 받으셨으면 약간 풀어보셨습니까? 뭐 별로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이 작년 거랑 많이 유사한 것들도 있고, 뭐 약간 바꾼 것도 있고, 바꾸지 않고 쌍둥이 문제에다 넣어서 2개를 풀어야지 계획한 것들도 있으니까, 혹시 작년에 수업하고 올해가 내주차면은 작년 거를 참고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로 같이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굳이 제가 이론으로 순서대로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그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당 내응성을 정의하고 포도당 내성 인자 3가지를 한번 적어보시오 라고 했어요. 당 내응성이라는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당 내응성. 체내에서 글루코즈를 이용 혹은 처리하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루코즈를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성이라는 말 때문에 내응성, 내성 이라는 말 때문에 반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간혹 한두 명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해서 이 포도당 내성이 높다는 것은 혈중에 있는 포도당이 조직으로 잘 들어가는 것이 내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런 내성을 촉진시켜주는 인자가 있어요. 3가지가. 뭐가 있냐면 비타민으로서 뭐가 있고, 무기질로서 또 뭐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비단백성 질소화물로서 뭐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적으려고 하는데, 일단 이름들만 적는다면 비타민은 뭐가 있죠? 나이아신. 그 다음에 무기질로는 크롬. 그 다음에 비단백성 질소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글루타치온. 이 3가지가 포도당 내성 인자를 촉진시켜주는 3가지 요소라고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포도당 내성 인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크롬을 가장 많이 봤을 거예요. 무기질을 공부할 때 크롬의 특징은 별게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당을 잘 몸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크롬이 있을 때와 없을 때 포도당이 조직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양의 차이가 있더라 라는 차이로 우리가 설명하는 게 있는데, 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아신과 크롬과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물질 3가지가 3요소더라 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프린트물에 쌍둥이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1-1을 보시면 당 내성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당 내성이 떨어졌다는 것은 처리 능력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됐다는 것은 처리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생체에서 나오는 물질이 뭐예요? 인슐린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의 분비나 혹은 작용에 장애가 있음을 의미한다. 인슐린의 분비나 작용에 이상이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내성이 저하됐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류 중에서 몇 형이에요? 1형이에요.
작용에 문제가 되는 것은 E형인 거죠. 이 두 가지 다가 인슐린 내성, 당 내응성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를 보시면 아까 했던 것 중에 당 내성 인자의 대표로 알려진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 비타민으로서는 뭐다? 나이아신이었고요. 무기질로서는 크롬이었고 비단백성 질소 화합물로 알려진 것은 글루타치온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에 대한 설명을 밑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했는데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물질은 단백질은 아니에요. 근데 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다 아미노산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걸 우리는 비단백성 질소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단백성 질소 화합물인 글루타치온은 세 가지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쓰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 시스테인, 글라이신,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 글루탐산.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합성이 되어져 있는 비단백성